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요, 100년이나 된 석유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배터리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역시 쌍벽을 이루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요, 배터리의 대경쟁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오일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요, 전기차를 구동하는 EV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미국의 탄소 제로를 향한 클린 에너지 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는 그동안 미국 전체 차량 판매에서 겨우 2%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4년 만에 미국 차량 판매 1위 기업인 GM을 비롯해서 포드와 유럽의 글로벌 차량 메이커들이 순식간에 100%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요, 10년 내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100%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기대까지 부풀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만 해도 글로벌 차량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2.6%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차량 판매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뭐 단 2년 만에 270% 정도가 성장을 한 거죠. 10년 만에 이게 100%가 된다면 이건 충격적이다 못해 파괴적인 수준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수준의 성장을 가정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지금 전기차 성장세는 이미 너무나 파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석유로 구동하는 자동차가 전기로 움직이게 되면서요, 시장의 관심은 배터리 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충격적인 수준의 수요 폭발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요, 가격은 오르고요, 결과적으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마저도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대세는 이제 전기차 EV인데요. 이 중에서도 배터리 산업에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100년 동안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을 좌지우지했던 석유의 시대에서 배터리의 시대로 재편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이전의 대항해 시대처럼 배터리의 대경쟁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은요, 이런 엄청난 기회에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 쏠리게 될 텐데요. 모건 스탠리는 EV 배터리 산업이 2040년까지 약 5,25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엄청난 기회에 모건 스탠리도 이제 총력을 다했습니다. 전 세계 25명의 투자 분석가들을 동원을 해서요, 이 배터리 산업의 5가지 영역, 7개 섹터의 기업들 중 누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먼저 5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된 분야는 채굴 쪽입니다.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자재는요, 보통 구리와 니켈, 망간, 코발트와 이제 뭐 리튬 같은 건데요. 지금까지 EV 배터리 주력은 NMC라고 해서 니켈과 망간 그리고 코발트가 주 원료로 이용되는 배터리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배터리 대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리튬 이온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리튬은요, 2021년 현재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생산량의 30%만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 4년 만에 비율이 70%에서 75%에 가까울 정도로 폭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리튬 채굴 업자들이요, 이걸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급속도로 시장이 성장할지 몰랐다는 건데요. 그만큼 생산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당장 내년부터 리튬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죠, IEA는 리튬에 대한 수요가 2040년까지 무려
40배가 넘을 것이다라고 볼 정도인데요. 리튬 대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미래 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상상할 수 있겠죠. 비슷한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요, 2025년부터 당장 배터리 공급 부족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EV 보급이 그때부터 더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이 배터리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리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누가 수혜를 보느냐를 봐야 할 텐데요. 모건 스탠리는 일단 칠레의 SQM과 알버마를 꼽았습니다. 알버마는 미국 업체인데요. 둘 다 리튬 채굴업자로 리튬에 대해서는 가장 순수하게 여기에 노출된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도 역시 우리의 관심은 알버마에 꽂힙니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죠. 리튬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버말이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리튬의 대표적인 ETF인 LIT의 탑 홀딩 컴퍼니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월가 역시 전 세계 리튬 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알버말의 진입 장벽이 압도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 알버말은 리튬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무려 5단계에 달하는 확장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2단계가 거의 완료된 상황인데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생산 용량이 17만 5천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6년에 불과 3만 톤에 달했다는 점을 보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요, 단 5년 만에 무려 50만 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현재 미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한마디로 미친 듯이 투자를 벌이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가의 알버말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데요. 올해 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모두 목표가 상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주가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호주 쪽의 광산 확장 프로젝트가요, 지연되면서요, 내년부터 수혜를 볼 것으로 봤던 것이 2023년 초로 미뤄지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버말은 리튬 사업 부문뿐 아니라 난연제하고 브로민 기반의 화학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 부문부터요, 정유 공정에서 사용되는 캐럴리스트 촉매제 부문까지 있는데요. 매출이 각각 37%, 31%, 그리고 26%로 굉장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 개 사업 부문은요, 사실상 경제 정상화의 수혜를 받는 산업재와 관련된 부분이니만큼 또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모건 스탠리도요, 그래서 알버말 자체는 좋지만 현재 주가는 이 리스크 리워드를 봤을 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매출당 주가 비용이 지금 평균의 3배가 넘는 9.6에 달하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54배로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니켈과 구리를 채굴하는 글렌코어를 이 배터리 관련 채굴 기업의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글렌코어는 스위스 기업입니다. 스위스 기업으로 니켈, 구리뿐 아니라 코발트부터 철광석, 원유, 금까지 생산하고 거래하는 사실상 원자재, 토럴 원자재 무역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자재 자체가 힘을 받을 경우에 그냥 주가가 같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생태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이 배터리 셀을 꼽았습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오면은요, 이제 이 배터리 주요 구성 요소인 양극재와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조립하는 과정인데요. 사실상
이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분야의 생태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혜주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요, 배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기차 제조 과정을 이미 완전히 수직 통합한 절대 강자입니다. 당연히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퀀텀스케이프가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요, 배터리 만드는데 그냥 이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EV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죠. 이 전고체는요. 왜냐면 현재는 배터리 양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이 액체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고체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 기술로 인해서 현재 몇십 분에 달하는 충전 시간을요, 단 몇 분만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안정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여기에다가 주행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죠. 지금 사실상 가스로 가는 차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건데요. 당연히 퀀텀스케이프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또 유명해졌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퀀텀스케이프는요, 지금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다는 건데요. 2025년이나 되어야 상용적으로 커머셜 생산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도 없죠. 그냥 기대 하나만으로 투자해야 되는 기업인 셈입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이마저도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되는 2025년에는요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전고체 배터리에 필적하는 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해 버렸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제조하고 패키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한국의 SK이노베이션하고 일본의 파나소닉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CATL하고 BYD 역시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네 번째 분야로는요, 역시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탑픽으로는 중국차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샤오팽을 꼽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엑스팽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주가 모멘텀이 이제 니오와 같은 다른 중국차 기업들을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최근 월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유럽의 르노를 꼽았는데요. 결국 핵심 포인트는 GM과 같은 미국 내 1위 판매 업체들이요, 얼마나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느냐에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GM은 최근 그 CEO가요, 4년 내로 전기차 시장 1위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아주 이제 확신하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주목을 좀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 생태계의 끝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건 바로 배터리 재활용 업체입니다. 결국 배터리도 수명이 닿으면 버려지는데요. 이걸 재활용하는 거죠. 이 사업 부분은 사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수요는 2035년 정도 되면요, 현재 100배가량 폭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미래에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로는요, 캐나다의 리사이클이 있고요, 노르웨이의 노스카하이드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는 다르게요, 골드만삭스는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배터리 산업이 붐이 되면서 에너지 저장 산업, 이 스토리지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본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배터리 에너지의 저장 산업은요,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의 핵심 요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탈탄산화 정책 이니셔티브의 핵심으로서요, 30%에 달하는 연간 복합 성장률을 보이면서 총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모건 스탠리도 언급한 테슬라
테슬라는 안 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부터요, 중국의 BYD와 CATL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기존의 제조업체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요, 솔라 패널의 엔페이즈 에너지하고 솔라엣지, 그리고 제너락 홀딩스를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일단 엔페이즈 에너지는 솔라 패널 산업에서 대단한 플레이어죠. 이 엔페이즈 에너지의 마이크로 인버터는 솔라 패널 셀 자체를 따로 이제 개별 스토리지화 하고요,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기존의 업체들, 이제 기존의 기술이 이 셀 하나, 이제 패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통째로 다 날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기술인데요. 그동안 솔라 패널 하면 가장 큰 주가 상승세를 보인 탑 플레이어이니만큼 대부분 아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라엣지는요,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에서 테슬라처럼 산업 자체를 수직 통합한 기업으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너럴 홀딩스 역시 백업 발전기라고 하죠. 이 산업에서는요, 무려 8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요. 이를 이용해서, 이런 그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서 대체 에너지 산업에서도 지금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엄청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올해만 약 80%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드는 기업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이트를 개발하는 회사를 꼽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운스트림 테크 통합 업체를 꼽았는데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스템과 플루언스가 있습니다. 스템은 스마트 배터리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에너지 스토리지하고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플루언스 역시 에너지 스토리지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시스템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유틸리티 기업들이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 중에 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넥스트 에라 에너지를 다운스트림 기술 통합의 수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볼 때 아주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향후 에너지 저장 및 유틸리티로 산업이 확대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터리 산업에서요, 월가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주목하는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성장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GM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형 성장주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부 기업들은 이미 주가 상승세가 미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리스크 리워드 측면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봤을 때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을 유의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하고요, 반대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같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